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녀 박살로 얻는 것과 잃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할 때쯤,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전에는 물리적인 박살을 해도 상간녀들이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떻게까지 박살을 했냐면요. 장갑에 본드를 잔뜩 묻혀서 긴 머리를 가진 상간녀 머리에 문지르기도 했고, 정말 가위를 가지고 와서 머리를 자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팻말로 "저는 상간녀입니다."라고 만든 다음에 끈을 매달아서 목에 걸게 하기도 했고, 실제로 있었던 거거든요. 정말 온갖, 뭐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뭐 진짜 요즘 김치 싸다고 난리 나는데 그런 것도 다 해 보기도 하고, 모욕적이고 물리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면 대부분이 변호사를 바로 선임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고인 상간녀가 혹시 형사 고소를 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죄다 다 물어봅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도 온갖 제명을 다 씌워서 형사 사건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뭐 제가 박살이니까 정보통신법 위반 이런 경우는 증거 제출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요. 박살을 갔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협박, 폭행,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모욕죄, 여러 가지 그런 죄명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저는 요즘 소송 들어오는 형사 고소건에 이게 정말 있는 건가라는 처음 들었던 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박사를 했을 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간녀 박살로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죠. 박살을 내고 와서 발을 뻗고 그제서야 제대로 누워서 주무셨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반면에 비폭력 평화주의, 간디겠죠. 예, 그렇게 평화를 주장하시던 아내분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박살을 못 낸 게 너무 한이 된다. 지금이라도 가서 패고 오고 싶다. 밤마다 그년 생각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아유, 아내분 판결금도 다 입금되었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좀 명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내가 상간녀를 주워 패야 원이 풀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미친 것 같지만 벌금 각오하시고 생뚱맞게 가셔서 패고 오셔도 됩니다. 그치만 모든 것은 아내 몫인 거죠. 두 번째, 박살로 인해서 상간녀가 겁을 먹게 됩니다. 물론 상간녀에게 이렇게 "박살을 한다."라고 해서 뻔뻔하게 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상간녀한테 가서 맞고, 오히려 상간녀한테 맞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엄청 제가 아내분한테 분노하고 아내분한테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지금 맞으러 갔으면 가려면 왜 갔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강단이 없어 가지고 외도상을 정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무식하게 아내분이 그냥 "나는 간다. 아무도 나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나가 버리면 아내분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예상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상간녀들이 두려워하거든요. 특히 잃을 것이 많은 경우에 이 박살이 더 효과적인데요. 이때는 어느 경우냐면 상간녀가 유부녀이거나 직장 상간녀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팩트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부녀한테는 남편에게 알리고 직장 상간녀는 회사에게 알리시면 되거든요. 물론 회사 측에 알리기 전에 갑자기 로비 "나 지금 로비인데 당장 내려와."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퍽퍽 나타나 버리면 얘네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박살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응징, 뭐 머리를 잡아 뜯는다든가 싸다구를 날린다든가 커피를 머리에 붓는다든가 하는 그런 약간은 무식해 보이는 물리적인 응징과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뭐 두드려 맞는 것보다는 불륜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와서 패기까지 하는데 뭐 알리는 거는 유도 아니겠다. 뭐 다 세상에 다 알릴 것 같아라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불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적인 쾌락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불륜이 알려지고
물리적으로 뺨을 맞거나 머리끄댕이가 잡혔을 때 그 수치심, 그런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 상간 행위에 대해서 더 빨리 종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외에도 얻게 되는 것들이 더 있겠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럼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형사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 이제 법원으로 넘기게 되거든요. 박사를 내러 갈 때는 "저 그냥 객관 물어주고 말죠." 라고 호기롭게 말했던 아내분들도 막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런 연락을 받게 되면 엄청 심란해 하십니다. 걱정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괜찮습니다. 그냥 상간녀 소송 그 소장 들고 여리여리하게 해서 옷 좀 여리여리하게 입고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요. 바람 핀 것보다는 아내분이 더 잘못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바람 핀 것보다 나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라고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하고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저는 가서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하면서 징징 울면서 말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찰관이 주는 믹스 커피, 아메리카노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믹스 커피를 타 주면 "그걸 잊지 마시고 꼭 드시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가기 전에는 걱정을 엄청 하시는데 막상 다녀오시고 나면 "아 캔디님 저 차라리 속 시원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사실 뭐 저는 그 형사 고소할 하러 가서 기분 진짜 안 좋았지만 그날 밤 한겨울이었거든요. 밤 10 시까지 조사를 받고 그 송파 경찰서에서 저희 집까지 제법 걸어서 1 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됐나?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거리였는데 1 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 추운 데를 찬바람이 swo악 쐬는데 그걸 걸으면서 '그래 좋다. 세상 진짜 아름답다. 그래 네가 또 어떤 걸 하는 건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세상 너무 아름답다. 아무것도 이제 안 무섭다. 끝까지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간녀가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저한테 형사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 제가 독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차돌맹이 탁탁탁탁 걸으면서 '그래 이제는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다. 나 끝까지 이길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온도, 그 찬바람, 그 기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본인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 공무원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해당 회사 내에 징계 처벌 등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형사 사건을 상간소에 언급하면서 민사로 별도로 다른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간소에서 그 해당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판결금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상간 소송 자체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만약 아내분들이 상간녀를 물리적으로 박살을 내서 응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 부분에 대해서 판결금이 감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손해가 감해지기 때문에 판결금 당연히 그 손해 부분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라고 뭐 꼭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 재판관이 아니라서 모르겠고요. 만약에 판결금이 1,500 이다. 그러면 그 아내분께서 응징한 그 물리적인 그 해당 건에 관련해 가지고 뭐 100 에서 300 뭐 이 사이 정도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금액에서 감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판결금을 받으려고 저희가 소송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판결 금액의 크기가 상간녀의 불륜 행위의 잘못에 대한 크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지면 기분이 나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읽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찰서, 검찰 등에 드나들게 되는 것 자체가 상간녀의 고소로 인해서 내가 상간녀에게 역으로 당하고 희롱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진짜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경찰서를 드나드는 것을 죄를 진짜 지대로 지은 불륜녀인 상간녀가 나를 형사 고소를 하고 지가 원고가 되고 본처인 내가 피고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벌금을 내고 내가 분노 해결이 되어서 편안해진다라면 형사 고소 당하지 않고 응징이나 박살을 하지 않고 참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정신적인 병이 든다라면 그 치료 비용보다는 내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박살을 내고 벌금을 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상간녀 머리끄댕이 손 잡아 놓고 한 바퀴 돌려서 뽑거나 뺨이라도 후려 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더 때렸어야 됐다. 까나리 액젓 머리에 붓고 싸다구 2대를 세게 날렸지만 그럼에도 더 때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아내분이 많이 여리고 심약해서 물리적인 행위 자체를 하고 싶지 않고 그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 사건 진행 등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물리적인 응징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선택과 책임은 정말 아내분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독한 상간녀에게는 형사고소 등 불이익을 감내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계속 박살을 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도 무조건 박살만이 살 길이라고 했었지만 사실 박살 내는 거 맞긴 맞거든요. 근데 형사건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제 무조건 박살하라고 말을 못 하겠다.' 눈치껏 박살을 하시든지 아니면 마음이 심약하거나 약하신 분들은 '못 하겠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전 요즘에 그렇게까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을 올리죠. "아 아내분 박살 못 낼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집으로 그냥 되돌아가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못 하세요. 포기하세요." 이러면 가서 그냥 박살을 내고 오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여튼 상간녀 박살? 이제 이런 박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식하고 없어 보이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아직까지 중국에는 뭐 굉장하더만요. 길바닥에서 뭐 옷 뺏기고 예전에 우리나라 때처럼 막 그냥 머리 뜯고 옷 뺏기고 뚫고 패고 막 난리던데 그거 보면서 사실 대리만족을 느꼈거든요. 요즘에는 무슨 불륜하는 것들에게도 그렇게 인권이 많은지 명예훼손이 뭡니까?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건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튼 예전보다는 박살을 낼 경우에 있는 것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살을 내지 못해서 분노로 평생을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감내할 건 감내하고 차라리 내 분노를 풀겠다 하시면 저는 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